반갑습니다. 청춘부동산입니다. 내년 부동산 관련 이야기를 좀 하고 싶은데 심각해요. 네, 요즘 다 심각합니다. 특히 25일 날 한국은행에서 이야기한 내용이 중요한데 한번 읽어보세요. 금융기관 보유 대출 채권을 한국은행 대출의 적격 담보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발 규정하겠다고 했죠. 글이라서 이게 좀 이해하시기 어려울 거예요. 그런데 이게 잘못되면은 서브프라임 사태하고 동일한 사건이 발생할 수 있는 겁니다. 2008년에 미국에서 문제가 되었던 그런 상품 구조를 공부하시면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은행은 대출자들한테 주택을 담보로 돈을 빌려주죠. 그리고 등기부 등본에 보게 되면은 뭐 근저당으로 해서 채권 최고액 이렇게 잡히잖아요. 그리고 이런 서류들을 문서화했는 거를 대출 채권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한국은행은 그 대출 채권을 담보로 해서 돈을 빌려주겠다는 거예요. 문제는 담보인 부동산에 문제가 발생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은행도 손실을 보지만은 이 채권을 담보로 돈을 빌려준 한국은행도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즉 부동산이 터지게 되면은 줄줄이 은행들이 다 손실을 보게 되는 그런 구조예요. 아마 1월 달에 이렇게 금리 인하를 하겠다는 게 이게 어떻게든 좀 부동산을 살려보겠다라는 그런 의도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되고, 그만큼 우리나라의 부동산이 위험하다는 것 같습니다. 대구 부동산에 관련해서는 제가 1월 3일 대구 TBC 또 생방송에 출연하게 됩니다. 그때 내용을 토대로 이야기를 좀 드릴 거고요. 그럼 지금 부동산이 얼마나 위험하고 서울 부동산이 내년에 어떻게 움직일 건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 주택가격 심리지수인데, 매수자와 매도자의 비율로 100을 초과하면 매수자가 많은 거고 100 미만이면 매도자가 많은 겁니다. 현재는 서울 부동산이 40 이하 수준이죠. 그래서 서울 부동산을 매도하고 싶은 사람들이 많다는 건데, 그런데 또 낮은 가격에 또 팔기 싫은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높은 가격에 이렇게 던져놨는 거죠. 자, 부동산 가격은 높고 경제는 안 좋아지다 보니까 부동산 거래는 점점점 안 좋아지는 겁니다. 또 내년에 악재가 다가오는 게 있는데, 스트레스 DSR 도입이죠. 24년 대비 25년 차입 여력이 약 13% 정도로 축소될 거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3억 원 대출을 받게 되면은 이제 스트레스 DSR을 적용하게 되면은 약 2억 6천만 정도 대출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러면 대출 여력이 떨어지니까 아무래도 부동산 시장에는 정말 조금의 악재로 좀 작용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이거는 주로 수도권에 집중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제가 조금이라고 했던 게 이게 뭐 계산해 보니까 뭐 큰 의미는 없는 것 같더라고요. 자, 이 자료는 우리나라 부동산 PF인데 금리를 올리지 못한 이유죠. 자, PF에서 216조 원이 있고요. 푸실 우려가 13조 원 정도가 됩니다. 이게 얼마나 크냐면요, 이번에 양국법이 거부가 되면서 통과가 안 됐는데 그게 한 2조 원 정도 인상을 시켜달라는 거였잖아요. 부실 PF의 위험이 얼마나 큰지 대략적으로 좀 감이 오시죠. 금리가 상승하게 되면은 부동산이 계속 위험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은행에서는 환율이 급등하든 말든 일단 부동산부터 살려보자 라는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에. 그래서 내년 1월 달에 금리 인하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한 것 같습니다. 자, 부동산이 터질 수 있는 리스크가 너무나도 많아요. 그리고 그게 터지게 되면은 가계부채, 기업부채, 정부부채까지 은행들, 과거에 새마을금고, 줄줄이 다 터지니까 이걸 어떻게든 좀 막아보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원화는 폭락하고 있습니다. 이제 서울 아파트 매물을 좀 볼게요. 계속 상승하고 있죠. 불과 3년 전에 비해서 매물이 2배가량 증가를 했어요. 만약에 금리가 올랐다면은 뭐 급매물이 나온다든지 하면서 빨리 처분이 되든가 아니면은 뭐 경매로 인해서 거래가 좀 활발하게 이루어졌을 건데, 결국에는 부동산 가격이 계속 올라가도 금리 낮춰주고 정책대출 계속적으로 풀어주니까 집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보유 비용이 갈수록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격을 올려가지고 버틸 수 있는 힘이 생겨버리는 거죠. 여기에 특징이 있는데 22년 하반기에 서울의 전월세 매물이 급격하게 올라가요.
그리고 뭐 빠른 시일 내에 소화가 되고 있죠. 그런데 이 시기에 매매 물량은 급격하게 줄어듭니다. 자, 예상해 보건대 부동산 경기가 식어가면서 매매가 안 되니까 이걸 전월세로 물량을 돌려는 거예요. 그러면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일단 세입자가 들어왔으니까 대출을 갚거나 하면서 이자 비용이 더 줄어들겠죠. 그러니까 다시 보유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고, 좀 더 높은 가격에 최소 한 2년에서 4년 정도의 자금의 여력이 생기는 거잖아요. 일정 부분이지만은. 그래서 그 사이 동안에 높은 가격에서 어떻게든 팔려고 매물을 내놓는 게 아닐까 싶거든요. 제가 중개업을 하는 입장에서 보면은 입주장 아파트에서 결국에는 돈 필요하고 대출 때문에 쪼들리신 분들은 세입자를 낮은 가격에 어떻게든 빨리 구하려고 하고요. 대출 없어요. 그냥 현금으로 집을 다 샀다. 그런 분들은 그냥 가격 올려놔요. 그리고 그냥 기다립니다. 그 밑에 거 다 빠지면은 자기 거 사겠지. 자기 전세 나가겠지라고 하면서 그냥 버티거든요. 아마 서울 부동산도 최근에 금리 떨어지고 세입자 다 들어와지면서 그냥 높은 가격에 팔릴 때까지 버티는 것 같습니다. 저는 서울 부동산의 매물은 계속 쌓이고 있지만은 금리 인상이 나오지 않는다면은 내년도에 서울 부동산은 계속 오를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 서울 아파트 거래는 작년에 예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거래가 되었어요. 자, 이제 하나은행, 하나연구소 자료를 기반으로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일대 부동산 가격이 2025년에 오르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수도권의 착공과 준공 아파트가 과거에 비해서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어요. 그나마 서울의 착공이 작년 대비 51% 정도 증가하긴 했지만은 제 생각컨대 서울보다는 뭐 용인이나 평택같이 최근에 매물이 좀 분양 물량이 많은 곳들 위주로 좀 물량 공급이 되었지 않나 라는 생각이고요.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은 물량이 좀 줄어들고 있어요. 제가 강의할 때마다 인구 밀도 보여드리고 그리고 산업 지도 보여드리면서 투자를 하실 거면은 서울이나 수도권으로 가라고 말씀드리고 있죠. 그리고 서울 아파트는 파는 게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데 저는 맞는 것 같아요. 자, 하락할 때는 작게 하락하고요. 또 오를 때는 크게 오르는 게 서울 아파트잖아요. 그렇다면 굳이 매도할 이유가 없는 것 같습니다. 매매 타이밍 잡기 힘들다면은 그냥 서울 아파트 사놓고 그냥 쭉 들고 가시고 증여하고 상속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입주 물량을 보겠습니다. 수도권을 보면은 2025년부터 10만 호 가량으로 줄어들고요. 2026년에는 10만 호 이하로 감소를 하면서 신축 아파트가 더더욱 귀해집니다. 주택 인허가도 마찬가지인데 작년과 올해 수도권의 인허가는 10만 호 정도로 예전의 절반 수준으로 줄어들었어요. 최근 얼죽신이라고 해서 신축을 선호하는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는데 그런 신축이 계속 감소하고 금리까지 하락을 하니까 제 생각에 부동산의 반등은 좀 더 빠르고 가파르게 올라가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합니다. 자, 더 큰 문제는 최근 분양하는 아파트의 가격이 높죠. 그래서 비싸, 못 사 라고 하겠지만은 주거용 건설 공사비는 계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시멘트하고 철근 남아 돈다고 하고 뭐 중국산 들어온다고 하면서 가격 떨어져서 기업들의 경쟁력이 떨어져서 뭐 팔리지 않 철강이나 화학업체들 그렇게 힘들다고 하는데 건설비는 오른대요. 저도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볼 자료는 매수 우위 지수인데 2024년에 가장 강세를 보였던 지역이 서울 강남, 두 번째가 서울 강북 순이고요. 여전히 매도자가 많긴 하지만은 지수가 높은 수준이죠. 그래서 저는 내년에도 서울의 강세는 좀 지속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제가 국내 요인으로 금리를 인하해서 돈을 풀고 또 공급이 줄어들어서 서울 부동산은 오른다고 보는 거고, 그러면은 악재는 없냐? 있죠. 늘 말씀드리는 가장 큰 악재, 미국의 금리 인상이 있습니다. 전 세계가 우려하는 트럼프의 관세 정책으로 물가가 급등하고요. 다시 미국이 금리 인상을 하게 되면은 또다시 부동산 시장은 큰 충격에 빠지게 될 겁니다. 그게 2023년 실리콘밸리 은행이 그렇게 파산했잖아요. 다들 내년에 미국이 최소 2번 정도의 금리 인하를 할 거라고 예상하고 투자를 하고 있지만은 만약에 예상과 다르게 미국에서 금리를 인상해 버리게 되면은 또 부동산 시장이 줄줄이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거죠.
그렇지만은 부동산은요, 터져야 터진 겁니다. 어제 댓글 보니까 뭐 핵폭탄이 터져도 부동산 오른다고 하는 게 뭐 중개업자라고 그런 악플 달던데, 실제 비슷해요. 핵폭탄이 터지기 전까지는 부동산 오를 거예요. 터져야지 부동산이 터질 겁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요. 1997년 외환위기, 정말 우리나라의 큰 이슈였잖아요. 기업이 망하고 나라가 망한다라는 그런 시절이었는데, 그거 IMF 외환위기 오기 전까지 우리나라 부동산은 계속 상승해요. IMF 딱 터지고 나서 부동산이 급락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부동산 터지기 전까지는 계속 오른다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린 게, 부동산을 사실 때 리스크가 걱정되신다면은 좋은 입지에 저렴한 아파트를 매수하라고 말씀드리고 있죠. 자, 오늘 내용을 정리하자면요. 우리나라의 부동산은 위험하기에 한국은행에서 발빠르게 금리 인하를 하는 것 같습니다. 또 돈 풀어서 부동산을 올리겠다는 거고요. 수도권의 인허가와 입주 물량이 줄어들면서 서울 부동산은 2025년에도 상승할 것 같습니다. 다만 트럼프로 인한 인플레이션 발생으로 미국 금리가 상승하게 되면은 문제가 발생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은 서울 부동산의 경우는 하락할 때는 작게 하락하고 오를 때는 크게 오른다는 점을 본다면은 서울 부동산은 굳이 매도하실 이유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오늘 영상 또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다음번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